보세요. 이제 여기서 데이터 테이블을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 테이블 하나 가져와 봅시다. 여기까지 작성하셨으면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번에, 이 쿼리 문법을 계속 써줘야 돼요. 쿼리 문법을 계속 써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쿼리 문법을 써줬는데, 이번엔 어떻게 가져올 거냐? 내가 특정 위치, 커스터머라고 하는, 테이블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터머. 이 DB 안에 있는 커스터머즈라고 하는 테이블을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만 이제 커스터머즈라고 바꿔주시고, 여기는 다운표 안 들어가요. 여긴 들어갔죠? 네. 얘를 바꿔주시고, 이 아래다가 이 쿼리,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접속하려는 접속 객체, 키, 얘를 이용해서 이 SQL,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SQL을 이용해서 커스터머즈라고 하는 데이터 테이블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씁시다. df 언더바 커스터머.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터머즈 shape 해주고 윙 에러가 나네요. 두둔 shape 함수가 스플이 아니죠? 네. 그리고 이 테이블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위에서 두 개만.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을 짠 하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 파일 안에 접근을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커스터머즈라고 하는 테이블에 지금 테이블을 가져온 거예요. SQL문을 같이 써서 짠 하고 가져온 거죠. 그렇죠? 네. 얘를 그냥 다 볼까요? 뭐 50 몇 개밖에 안 되니까 어이구. 네. 가져오면은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안에 쭉 있는 거예요. 테이블이 59개로 되어 있는 테이블 하나 짜자잔 하고 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가지고 오고 싶은 테이블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 테이블 정보를 확인을 해서 여기에 가지고 오고 싶은 테이블을 가져와서 내가 분석을 하거나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역시 이 DB의 데이터 파일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얘를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은 이미 이거를 판다스로 DB에서 데이터 테이블을 꺼내오는 순간부터 이 DB 데이터 프레임 커스터머즈라고 하는 이 객체는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는 거고요. 얘를 이제 내가 새로운 엑셀 파일 형태로 다시 저장할 수 있는 거죠. 파일 CSV 엑셀 요렇게. 그럼 이제 DB에서 데이터 파일을 가져와서 엑셀 형태로 저장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어디 생겼어? 네, 커스터머 파일즈라고 하는 엑셀 파일 하나 생겼죠? DB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파일을 하나 찾아와 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엑셀 파일 형태로도 데이터를 꺼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DB를 다룬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키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내가 이 작동이나 기능을 실행시킬 수 있는 어떤 기능들 SQL이라고 했었죠. SQL, Structure Query Language. SQL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내가 특정 DB에 접근을 해서 특정 데이터를 짠 하고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고 이 잡듯이 뒤집고 뭐 사용하고 뭐 병합하고 이럴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만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을 할 때 그럼 이제 DB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느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요.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계도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예제 파일에 대한 설계도예요. 설계도. 그러니까 이게 테이블 이름인 거죠. 테이블 이름이고 여기 지금 열쇠 버튼 있죠? 이게 키예요. 키값. 이걸 키값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쌓이게끔 컬럼을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 테이블, 이 테이블들이 다른 테이블들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뭐 프라이머리 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이제 또 제가 한번 나를 아예 작정을 하고 잡아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DB가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설명했듯이 가장 간단하게 접근하면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냥 어플을 하나 생각을 해보시면 편해요. 어플리케이션에 내가 뭐 글을 쓸 수 있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었어요. 어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회원가입도 하겠죠, 그쵸? 그럼 회원가입한 정보가 있을 거예요. 뭐 그게 여기선 예를 들면 좀 커스터머겠죠? 회원 정보 가입한 데이터 테이블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한 명의 회원이 글을 쓸 거예요, 그쵸? 뭐 게시판 같은 게 있으면 글을 쓰겠죠? 그럼 그 글 쓴 사람이 A 회원인지 B 회원인지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 뭐 게시글이라고 하는 테이블 안에 회원 아이디가 이렇게 있을 거고 게시글이 있을 거고 뭐 글 쓴 뭐 날짜 이런 것들이 또 쭉 있겠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플이나 웹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어떤 시스템 같은 거를 설계할 때 특히 이제 웹이나 어플이겠죠. 웹이나 어플을 만들 때 DB를 설계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DB 설계도라는 걸 이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내가 직접 파일을 가져와서 분석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그 DB 매니저들,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매니저들한테는 이런 문서들이 있어요. 이 DB를 정의하는 DB 설계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요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테이블을 보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면은 훨씬 쉽고 이해하기 쉽게 가져올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키값 같은 게 써져 있으니까 내가 어떤 데이터가 기준으로 데이터가 쌓여 있는지도 쉽게 분석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서들을 이제 요청을 해야 되고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요청을 해야 되고 그 관리하는 사람한테 이제 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이 키를 받아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파일 형태로 돼 있어서 여기에 아무나 어떤 뭐 포트 번호나 이런 게 안 적혀 있는데 이따 마리아DB로 한번 실습해 볼 때 이제 좀 본격적으로 DB에 접근해보는 듯한 유사한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 어쨌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단 기억해야 될 건 두 개. 일단 스트럭처 쿼리 랭귀지를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스트럭처 쿼리 랭귀지는 크게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도 좀 나쁘지 않게 나머지는 이제 좀 구글링을 해서 찾아서 쓰거나 해야 되겠지만 어렵지 않게 쓰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키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키를 객체로 선언을 해서 파이썬에서는 SQL 문법이랑 키랑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불러온다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SQL 안에 있는 이 인덱스 있죠? 책갈피를 한번 사용하는 것도 한번 지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이번에 또 쿼리를 하나 쓸 건데 스트럭처 쿼리 랭귀지 SQL을 하나 쓸 건데 셀렉트 해주시고 from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from 쓰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써볼게요. 인보이스라고 하는 테이블을 불러와 봅시다. 불러와서 얘는 인보이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하면은 412개의 데이터 가져오고요. 데이터가 이렇게 쫙 412개의 데이터 이렇게 오죠. 근데 만약에 이런 데이터를 가져오는 단계에서 데이터가 너무 많아. 아니면 내가 특정 기간의 데이터만 가져와서 분석하고 싶어. 아니면은 뭐 이럴 수 있겠죠. 여기 보면은 컨트리에 보면 빌딩 컨트리에 보면은 젊은이 뭐 이렇게 있겠죠. 뭐 USA, 뭐 포르투갈 이렇게 나라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여기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만 가져와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정 조건을 걸고 싶은 거예요. 조건. 그러면 이 전체 테이블을 가져와서 조건을 걸어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우리 판다스에서 어떤 걸 썼어요? 판다스에서 인덱스하는 방법 썼었죠? 그냥 여기다가 빌딩 시티 또는 빌딩 스테이트 또는 빌딩 컨트리 써가지고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가져오면 됐었죠. 독일을 가져온다. 젊은이를 가져온다. 얘를 펀드 1에서 데이터 프레임 인보이스 안에 에러시 로케이션 함수 써서 컨디션 1 해서 이렇게 독일 관련된 데이터만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요.
이건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가져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데이터 파일이 너무 커서 이렇게 가져오려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할 때, 그럴 때는 이 쿼리문에다가 조건을 걸어줄 수가 있어요. 쿼리문 자체에다가 조건을 걸 때는 어떤 문법을 쓰냐? where이라는 문법을 씁니다. where. 이게 이제 특정 뒤에 나오는 문장의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인보이시스 내에서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한꺼번에 모두 가져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봅시다. 여기다가 building tree equal Germany 이렇게 써봅시다. 이렇게 쓰게 되면은 보세요. 데이터를 가져오는 단계에서부터 이 db 파일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단계에서부터 데이터가 독일이라고 적혀있는 Germany라고 적혀있는 데이터만 가져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예요. 방법. 그냥 데이터 파일을 가져와서 이렇게 판다스 형식으로 판다스로 조건을 걸어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처리하는 방법. 근데 만약에 db의 데이터 자료가 너무 많다. 예를 들면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써요. SQL문을 잘 쓰면 여러분들이 유용한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 회사 제가 본 데이터 중에 이런 거 게임 회사에서 어떤 이벤트를 실시해요. 이벤트를 실시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 이벤트를 실시했을 때 그 게임 내에 유료 아이템을 많이 구매하느냐 이런 걸 한번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접속한 데이터가 쭉 있겠죠. 그럼 그 접속한 데이터가 만약에 이 게임을 2년 전에 만들었으면 2년 전부터 데이터가 쫙 있을 텐데 그 2년 전 데이터를 다 가져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럼 그럴 때 이 SQL 문법을 써서 이런 조건문을 달아가지고 내가 최근 3개월 데이터만 가져온다. 아니면 이벤트가 시작됐던 뭐 일주일 전부터의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내가 여기다가 조건문을 걸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조건들이 우리 SQLite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인덱스라고 얘네들이 잡혀져 있어야 데이터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책갈피 같은 거를 활용해야 그러니까 이건 DB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신경 써야 될 문제죠. DB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쉽게 데이터를 찾아올 수 있게 저런 인덱스를 구성할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인덱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이 where라는 구문을 함께 넣어서 특정 위치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SQL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래가지고 좀 실무에 도움이 될까?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건 지금 파일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DB를 가져오는 실습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번 해볼 실습은 뭐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컴퓨터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안에다가 데이터베이스 마리아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해서 거기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